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인공와우 설명회. 인공와우를 직접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 두 분을 모시고 경험담을 위주로 해서 생생한 증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다영님 그리고 정지윤님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인공와우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를 한 분 한 분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공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과 7월에 순차양이 수술을 한 28살 정지훈입니다. 아까 최병윤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3개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3개 케이스 중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신다고 그랬는데 정지용님이 두 번째 케이스신 거죠. 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청력을 잃으셨는데 네. 예, 짧은 기간 안에 순차 양의로 양쪽을 다 하신 케이스신 거죠. 네. 예. 자, 일단 그러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정지훈님부터 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계신 김에.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순차 인공와우 수술 양의를 다 하신 거예요. 성인이 돼서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인가요? 일단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청력을 잃게 됐고 뭐 이런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 청력을 잃게 된 거는 19살 때 19살 때. 돌발성 난청으로 왼쪽 청력을 거의 잃었고요. 예. 그게 돌발성 난청이라서 한 2, 3주 이내에 거의 정상 청력에서 완전 안 들리는, 큰 소리도 잘 안 들리는 완전.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네네. 그 이후로 한 7, 8년을 한쪽 남은 청력으로 계속 살다가. 그러니까 왼쪽이 돌발성 난청으로 확 네네. 예, 안 그래서, 들렸던 거고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의지해서 네. 한 8, 9년을 그냥 네, 7, 8년을 유지하신 한쪽 귀로만 거예요. 살았는데 네. 재작년 26살 때 네. 두 번째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네. 바로 또 한 3주 네. 만에 원래 경도 난청이었는데 여기도 완전 좋은 청력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 경도 난청 45데시벨에서 120으로 완전 전농이 돼가지고 저는 보청기도 안 껴보고 네. 그냥 바로 아예 안 들리는 정도가 돼가지고 예. 방법이 인공와우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인공와우 수술했습니다. 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를 먼저 하신 거예요? 완전 전농? 네. 기간이 짧아야지 네네. 결과가 좋다고 하셔서 네네네. 그때가 한 전농일 때가 1년 정도 되었을 네, 1년? 그러니까 오른쪽이 전동된 게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된 네, 거예요. 몇 달 안 된 네. 상태여가지고 네네. 그럼 그쪽 귀를 하면 더 예후가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오른쪽 귀 수술을 먼저 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결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3개월 만에 잘 듣게 돼서 네. 네, 바로 왼쪽 수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차로 왼쪽까지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양이 다 인공와우를 네네. 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뭐 후천적으로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왔을 때 굉장히 낙담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방법은 최병 교수님과 상담을 했을 때 인공와우라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추천을 받으시고 바로 그냥 인공와우 수술을 결심하신 건가요? 갈등 아니요.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 처음에 돌발성 난청이 네. 왔을 때는 그 전화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네 병원 의원에서도 네.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저는 치료를 못 받았어요.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이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셨네요. 네네. 네. 그리고 왼쪽은 치료를 거의 안 했고 오른쪽에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 이때는 무조건 치료해서 청력을 올려야겠다 이 생각만 해가지고 돌발성 난청 치료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 큰 병원에서 이 큰 병원 이비인후과, 한방의원, 네네. 다른 뭐 통증이효과 이런 관련된 돌발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네. 이제 돌발성 난청을 네.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네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도 너무 저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주고 싶은데 네네. 차도가 전혀 없으니까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도 마지막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게 있긴 한데 네. 제 난청 유전자가 흔한 난청 유전자가 아니라서 예후를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도 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잘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럴 거면 그때는 제가 인공호흡가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럴 거면 큰 수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결국 겁이 나신 거죠. 예, 왜냐면 아니요, 그냥 이게 수술에 한다고 해서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아, 네. 덜컥 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수술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굳이 해서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몇 달을 집에만 있었는데 네, 부모님이 그 병원에 그 잘한다는 인공호흡을 잘한다는 병원을 어디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네. 근데 저희 부모님도 인공호흡 수술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예, 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네. 가보자 해서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그냥 네, 가신 상담을 거예요. 받으러 간 건데 교수님께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인공호흡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의 최명 교수님과 네, 상담하신 네. 거예요. 예.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전에 병원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네. 또 주저하셨겠어요. 네, 고민되고. 어차피 해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굳이 해야 하나 이랬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할 걸 그랬다 후회하기보다는 그냥 한쪽이라도 해보자 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네.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오른쪽을 먼저 하시고 나서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잘 결과치가 네. 잘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잘 듣네 이러고 네. 한쪽 더 해도 예. 될 것 같다. 왜냐면 저는 한쪽 예. 귀로 오래 들었기 때문에 네. 그 한쪽만 듣는 게 불편하다는 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 한쪽 귀가 생각보다 잘 들으니까 한쪽 나머지도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잘 듣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두 쪽은 순차로 그렇죠, 하게 또. 돼요. 네네. 한쪽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네네. 쉽게 할 수 있었네요. 예. 자, 5개월 차이를 두고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그 5개월 차이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텐데 한쪽 오른쪽으로만 들었을 때하고 양쪽으로 다 들을 때하고의 그 느낌 차이 같은 거를 생생하게 저에게 좀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재활을 하려고 한국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들었는데 봤는데 그 처음에 그거를 자막이 있어도 그걸 다 알아들으려면 엄청 집중해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일정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인 거죠. 한쪽만 한쪽만 했을 수술했는데 때. 전에는 아예 못 들었고 그때는 아예 안 들렸고 네, 아예 안 들렸어요. 그 다음에 한쪽 수술했을 때는 자막을 보면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는데 그 중에서 또 안 들리는 소리가 네, 있었다. 네, 네. 근데 이제 양쪽 수술을 하고 좀 재활을 하고 이제 다시 그 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네. 굳이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누워서 다른 데를 보고 있어도 옆에서 TV 나오는 그 목소리 그 대사 이런 게 그냥 들리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네네네. 그래서 그냥 차에서 원래 라디오도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그냥 다 내용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양이가 훨씬 낫다 이런 잘 듣는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아까 이제 좀 수술하고 나서 잘 들렸다 할 때 계속 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방송 하시는 게 좀 처음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아까 들렸다라고 할 때 뭐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눈으로 웃는 모습이 그때 딱 보였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못 들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기간이? 그 전농한 기간은 별로 안 됐어요. 제가 재작년 9월에 두 번째 돌발성 난청이 와서 못 들었는데 다음 연도 2월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전농 기간은 몇 개월 안 됐고 그 한쪽만 들었던 기간은 꽤 길고. 네,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사례자분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항상 증언하실 때 저는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어떤 분은 얘기하시다가 다 수술한 다음에 옷소리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지 몰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우리 저 정지훈님도 사실은 그 전에 청력이 안 좋을 때에 듣지 못했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감동이 오던가요? 감동이 온 적은 없고요. 예. 그 몰랐던 소리를 아 들은 몰랐던 소리. 건데 예, 어떤 소리? 그동안 제가 집에서 걸어 다닐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발소리가 너무 크다. 아, 약간 쾅쾅쾅쾅 거리셨구나. 찍찍거리면서 걷는다. 아, 이렇게 끌고, 네, 신발을 끌고 끌어서. 네, 근데 저한테는 전혀 안 들렸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네네. 지금은 다 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뭐야 왜 이렇게 오버해? 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얼굴 다 특징을 잡네 이런. 예민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도 거슬려요. 내가 너무 예쁘니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신발 끄는 것까지 트집 잡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죠. 아니 집에서요. 다 집에서 할 말 없네. 예, 그래서요. 그 저도 이제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좀 예. 네, 그 발 끄는 소리가 이제 신경 쓰여서 이제 발도 이제 좀 사뿐사뿐. 네 걷게 되었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그것도 본인이 놀랐겠어요. 네 몰랐어요. 내가 이런 소리를 내면서 걷고 있었구나. 네네네. 예,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게 뭐 너무 일상적인 생활이고 소리인데, 그죠? 그거를 다시 이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세게 걷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들릴까봐 사뿐사뿐 걸어가야 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예전하고는 참 많은 차이를 느끼셨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세요? 지금 이제 지금 꽤 이제 됐습니다, 좀 그래도. 지금 오히려 예전에 한쪽으로만 듣던 때보다 네. 훨씬 잘 그러니까 이제 좀 그동안 좀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해도 많이 받고. 네네. 근데 이제는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다 들으니까 네네. 그냥 이제 좋아졌다. 예. 네, 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28세 젊은 청년. 이제 뭐 앞으로 저 꿈은 뭐예요? 하시고 싶은 거. 원래 하던 건 있긴 한데 네네.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어서 네. 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그 소리를 되찾고 난 다음에 혹시 방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원래 좀 네. 관심이 있던 자주- 분이에요 원래? 아니 자주 바뀌긴 했는데. 아, 자주 바뀌었어요? 네. 그러네요. 꿈 많은 청년이네요. 그죠? 일반적인 꿈 많은 청년. 28세 때는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래 쉬었으니까 좀 네. 생각을 많이 해보고 네네. 좀 근데 관심 있는 게 생겨서 네네. 그쪽으로 공부 중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다영님께 마이크를 좀 잠깐 넘길게요. 자 공다영님께서는 이제 2017년 12월에 첫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 아까 이제 케이스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마지막 케이스라고 얘기한 게 요거를 이제 후천적으로 청력을 잃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그 짧은 기간 안에 순차 양의를 통해서 수술을 받은 분인 거고 여기 이제 선천적인 게 있으신 거죠 원래 네. 그죠? 선천적으로 이제 난청이신데 좀 오래 있다가 수술을 하신 거죠 순차 양의를.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를 그 기간과 어떤 과정이었는지.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네. 4살 때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서 그때부터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계속 잘 듣고 이게 잘 생활하다가 2017년 11월에 이제 그때 자고 일어나니까 네. 갑자기 이제 어지럽고 토하면서 오른쪽 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천적이긴 하지만 돌발적으로 하루 아침에 청력이 뚝 떨어진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청기 끼고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고 그 전에도 이제 청력이 떨어지면 실제로도 약을 먹고 입원해서 퇴원하고 그렇게 회복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당연히 약을 먹으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됐고 네. 이제 청력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네. 다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용이 없다. 스테로이드 내성이 그러니까 생겼다. 내성이 생겼네. 네. 그래서 이제
와우로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청기로도 너무 만족하고 있었고 와우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네. 상황이었어. 네. 근데 생각해봐도 약을 먹어도 성력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도 한쪽밖에 안 들리니까 그러면 그냥 빨리 수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와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빨리 결정하셨네요. 그래도 이 결정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술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해보지 않은 또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근데 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네.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그 누구의 뭐 추천이라든지 뭐 어떤 정보가 있었나요? 그 당시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네네네. 많이 없더라고요 정보가. 특히 저처럼 이제 또래 20대이고 이제 원래 선천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청력 떨어져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사례를 많이 못 봐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당시에는 이제 누우면 머릿속에서 물 같은 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빨리 그냥 해버리자 해가지고 네, 이틀 만에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괴로웠으니까 그 네. 상태 자체가 그죠? 네. 뭐 이걸 따져볼 어떤 겨를이 없었네요. 네. 어찌 보면. 네. 그럼 이제 오른쪽을 먼저 하시고 왼쪽을 순차 양의를 하신 건가요? 네. 이거 텀은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여기 저 정지훈 씨는 5개월 텀으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왼쪽 한지 이제 거의 1년 됐어요. 1년. 네. 오. 3월 8일이 한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어요. 오. 그럼 이제 오른쪽은 2017년에 하신 거니까 네. 2021년이니까 4년 만에 네. 하신 거네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케이스를 잘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보를 드리고자 이런 그 녹화를 하고 이분들에게 좀 증언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촬영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지훈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천적으로 청력이 나빠졌다가 긴 시간 동안에 어떤 그냥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순차양의로 바로바로 수술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분이시고 한 분은 선천성 난청이셨는데 역시 보청기로만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지난 이후지만 한번 20대가 후반에 받으신 거죠. 받고 4년 후에 또 순차양의로 받고 나신 다음에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발음이 지금 너무 좋으셔서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반응들이 어때요 주변에서? 저 몰랐는데 이제 네. 와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언어 재활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럼 이 발음이 예전 발음이 아닌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보청기를 꼈을 때 이제 고주파 영역이 잘 안 들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고주파 영역이 있는 게 시옷, 주읒, 치읒 그런 츠츠츠 예, 네네네. 츠츠 같은 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와우를 끼고 하니까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네. 새는 발음이 나갔군요. 네. 예를 들어 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 예를 뭐 이렇게 들어서, 된다든지. 네, 외국에서 살다 왔냐 이런 발음. 네. 근데 이제 네. 재활을 받다 보니까 네. 혀 위치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정상적인 청력이라면 그냥 네.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겠지만 네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들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을 다 배웠으니까 들리는 대로 말을 하니까 발음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왼쪽까지 이제 양이 와우를 하면서 재활을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말하는 게 좀 달라진 거 느끼고 네. 회사에서도 그렇고 네네. 친구랑 통화하다가도 갑자기 너 발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아나운서니까 저희는 발음을 듣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선천적이라고 그러셔서 사실은 발음이 조금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아니, 20대 후반에 이렇게 발음 교정을 해도 이렇게 좋아지네요. 이것도 희망적이네요, 굉장히. 네. 왜냐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아이 때 이 조음이 그냥 형성이 돼버리면 사실 사투리도 아시죠? 중학교 때까지만 지역에 살다가 서울 와도 사투리를 못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의 시간차를 두고 양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훈 씨보다는 좀 긴 기간이거든요. 아까 5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한쪽만 했을 때, 그 다음에 양쪽을 다 했을 때, 이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이제 한쪽 오른쪽 와우를 하고 이제 왼쪽은 보청기를 착용한 바이모달이었어요. 근데 그 보청기만의 장점은 그 자연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와우의 장점은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더 다양한 범주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와우를 하면은 거의 정상 청력 정도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태어났을 때부터 안 들렸고 또 보청기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많은 그런 재활의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한쪽 와우와 한쪽 보청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게 있으면서도 약간 그래도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한쪽은 와우고 한쪽은 이제 인공 와우고 한쪽은 보청기일 때 네. 두 개가 다르니까. 네. 예. 두 개가 뭔가 따로 노는 것 같다가도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양쪽 둘 다 와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통일성이 있고 소리가 더 확실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보청기 얘기하셨고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보청기 종류인가요? 어떤 보청기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귀걸이형 보청기 어. 그게 고심도 난청이어가지고 네. 귀걸이형은 안 된다고 해서 네. 귀속형은 안 된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고 좋은데 네. 이게 보이는 보청기 형태거든요. 오, 예. 그렇구나. 그 뭐 모델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귀걸이형 보청기라고 하면 다 아는 건가요?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 다양하게 그래요. 써봤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안쪽으로 숨기는 또 여성분이시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요건 안 되니까 네.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보청기, 귀걸이형 보청기를 쓰셨었다. 근데 이질감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양쪽을 다 하고 나니까 그런 이질감은 네.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예. 자, 지금 다양한 그 이제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시면서 공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재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뭘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재활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저는 오른쪽 와우를 하고 나서는 2달 만에 소리를 다 들었고요. 2달 만에. 이거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예. 굉장히 그냥 보청기로 들었던 것만큼 잘 들었거든요. 네. 오른쪽은. 그래서 이번에 왼쪽을 할 때도 당연히 기대를 그게 하셨구나.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하면 잘 듣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재활을 했었고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재활의 시기가 길어지니까 네네. 심리적으로 좀 지치죠. 네,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퇴근하고 피곤한데 재활하러 또 이제 가서 1시간 동안 이제 하는 것도 많이 피곤하고 했지만 네네네. 근데 조금씩 이제 발음들도 좋아지고 네. 주위에서도 이제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되게 그 보람을 느끼면서 네. 뿌듯했고 그래서 또 이게 소리를 최대한 만들어야 되니까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도 드라마 광이 될 정도로 많이 네. 봐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재활도 하면서 네. 드라마도 보는 재미. 좋은 핑계. 네. 그죠? 네. 누가 드라마 틀어놓는다고 너가 뭐라고 하지 않는. 네, 왜냐면 네. 나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재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뭐 힘든 것도 지나고 보면 다 있고 네네. 그래도 지금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꾸준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네. 예, 내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꾸준하게 재활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회사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회사 다닐 때 불편함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변화는 어때요? 회사에서는 사실 뭐 듣는 관련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도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쪽 와우만 했을 때 이제 나머지 한쪽 보청기를 착용한 귀가 청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가 좀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그게 그때가 소통하기가 많이 힘들었죠. 네, 그렇죠.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네. 그것도 한 번 또 소리가 스크리닝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회사분들이 그때마다 마스크 내리고 말씀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괜찮았는데 네.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양쪽하고 나서는 제가 마스크 내리지 말라고 해요.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네. 네, 공다영 씨 보면은 다영 씨, 왜 마스크 내리지 마세요. 예. 위험해요. 올리고 얘기하세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예. 이제 마스크를 예. 입 모양을 안 보고도 계속 알아듣고 싶어서 아, 그렇죠. 연습이 또 되고. 네, 그래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어요. 네. 아, 대단하시다. 의지력이. 예.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항상 내가 느끼는 게요. 참 열심히 사신다. 예. 꾸준히 노력하신다. 이걸 매번 느낍니다. 예. 자, 이제 두 분께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저 정지훈 씨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활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본인만의 비법, 노하우 이런 거 전달하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재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우리 정지훈 씨는? 몇 달 안 됐습니다. 정지훈 씨는 굉장히 뭐든지 심플하네요,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것처럼 어찌 보면 저는 뭐 그냥 몇 달 안 됐는데 잘 이게 됐어요. 이렇게 이거 운 좋은 케이스예요? 아니면 그만큼 또 특별한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네. 다 아는 소리니까 네네. 그냥 좀 발음이 그 사람은 제대로 말하고 있지만 예. 저한테는 발음이 뭉개져서 들려도 저는 거의 다 알아들어가지고 예. 처음부터 재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네네. 근데 매핑을 계속 할 때마다 확실히 소리 분별력이 좋아졌고 예. 이게 처음에 드 이런 게 잘 구별이 안 됐는데 네. 매핑을 갈 때마다 이제 다 구별이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된 소리 같은 거. 네, 전부 구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친구랑 마스크 쓰고 그 시끄러운 데서 대화하고 그리고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고 하면서 그냥 재활도 틈틈이 했습니다. 예. 두 분의 공통점은 드라마네요. 그죠? 두 분 다 드라마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드라마가 도움이 진짜 많이 되나 봐요. 네네. 실제로 그죠? 그 드라마 외에 또 아까 시끄러운 장소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매번 이게 궁금한 게 인공 와우 양쪽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한쪽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할 때 차이점이 있죠. 네네. 어떻게 다릅니까? 소리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한쪽만 있을 때는? 네, 네. 친구와 대화하는 거면 친구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네네. 바깥 소음, 그 사람들 소음이랑 막 카페에서 믹서기 돌리는 소리 이런 게 그 나눠져서 들리지 않고 한 번에 들리니까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가끔 네네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계속 되물어봐야 됐어요.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네. 소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다 네네네.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우리 이제 원래는 자기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소리가 들어올 때 본인이 이 중에서 하나를 분리해서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 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군요. 네네. 두 개를 다 하고 나면은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까? 하니까 확실히 그 원래는 두 사람이 저에게 한 번에 얘기하면은 예.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네네네. 이제 목소리 분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 사람이 동시에 말해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이제 구별이 돼가지고 네네. 이제 원래는 1대1로만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네네네. 한쪽으로만은 예. 들으면 그래서 막 셋이상 있으면은 네네네.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는데 네네네. 이제는 3명, 4명 있어도 그냥 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 오. 얘기하는 거 다 들려서 이제 대화가 다 그러니까 됩니다. 방향 감각도 좋아지고 네네. 소리 구분해서 내가 듣는 것도 좋아지고. 네네. 예. 자 옛날에 혹시 정지훈 씨 이런 게임 있는 거 알아요? 세네 명이서 한꺼번에 딱 외치면은 그 단어를 맞히는 게임 같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가 싶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공 해주세요. 공 하나 주 공. 자 공. 네. 자 하나 둘 셋. 공. 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는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크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 있잖아요. 네. 인공. 그죠? 인공 와우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동시에 말할 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게임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양쪽이 다 있으면은 쉽게 구분이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자, 우리 저 공다영 씨도 그 재활하는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그 재활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기기를 착용한 쪽만 착용하고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소리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 끝나고 오면은 이제 네. 드라마 보면서 네. 이제 소리를 듣고 또 이제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네. 음악을 듣거나 네. 어떤 식으로든 계속 소리를 들려서 자극을 줬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빨리 이제 재활이 됐던 것 같고 네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족들과 대화 아니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 그거를 가장 많이 들으려고 했고요. 네네. 또 이제 본인의 꾸준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로 이제 테스트 해본다든지 네. 또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한번 지금 마스크 착용했으니까 한번 단 아무거나 말해서 내가 이제 알아들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도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또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니까 소리에 노출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세요. 지금 인공 와우 아직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채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공 와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또는 편히 와우 수술만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양의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공대영 씨부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안 들렸기 때문에 네네네. 원래 잘 듣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으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저도 그 와우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하면 잘 들릴까 또 잘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보청기로도 재활이 잘 됐었고 그래서 와우 하고 나서도 예후가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같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입장으로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건 저도 공감이 되는데 사실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청기로 들을 수 있는 자연음을 저는 좀 폭이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보청기로 들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게 와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다양성에 있어서 네. 그죠? 예. 자, 우리 정지훈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원래는 인공와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그렇죠. 회피를 좀 때문에 하려고 네. 했죠. 근데 확실히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 들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처럼 혼자서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서 잘 다니고 네. 관공서나 이런 데도 업무도 다 잘 보고 하니까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그냥 당연하게 하니까 일상생활. 네네 그냥 수술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게 저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정지훈 씨 그리고 공대영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인공와우 사용자분들과 함께한 생생한 경험담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공대영 씨 그리고 정지훈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두 분께서 나눠주신 이 소중한 정보가 인공 와우 수술을 고민하시거나 혹은 지금 편히 와우 수술만 하신 이후에 순차로 양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그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